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서학개미가 최근 5거래일 동안 미국의 IT 기업인 메타를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차기 AI 대장주로 메타를 낙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시장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주와 유럽은 IPO 시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전체 조달 금액을 키운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에 대한 처리가 옥석 가리기를 골자로 한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는데요.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높게 좀 평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에 좀 충격이 있었고 시장은 맷집을 키워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금리보다는 실적에 기대는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볼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좀 급락의 여파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 급락세가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매파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다우를 제외하고는 혼조세에 좀 마감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비에 대한 지표인 소매 판매 지표가 월가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금리에도 지갑을 연다라는 뜻이고 이 소비 자체가 미국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GDP의 70%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금리 수준이 5.25에서 5.5%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고용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지갑까지 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 의장은 굳이 빨리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매파적 기조로 돌아서면서 증시는 앞으로 한동안 좀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환율에 일본과 한국의 경제 수장이 구두 개입을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치가 아니라 환율이 지금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더 올라가면은 외환 당국이 어떻게 하겠다. 이거 구두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장중에 1,400원 찍었다가 구두 개입의 여파로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 1,385원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잡히지 못하고 1,400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IMF 아픔이 있잖아요. 그 어떤 공포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추이도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하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만 좀 오르고 있는데 온도 차이가 있는 장세입니다. 이러한 증시에서는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추세 지지라인을 이미 이탈했고 이탈함과 동시에 하락 추세가 가속화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 당장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15,00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S&P 500은 5,000선 간신히 유지 중이긴 한데 5,000선 이탈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다우는 유일하게 빨간불이긴 한데 그 이전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을 메꾸는 빨간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7,000선 위태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10분 봉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올랐다가 이 라인이죠.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장중에 아마 이 정도 하락폭을 좀 메꿀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도지 캔들 만들고 121선 부근에서 아마 움직일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85,000원 장중에 터치했을 때 일단은 절반 익절하고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제가 유리기판 테마에 대해서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강한 섹터가 유리기판이고 유리기판 테마가 지금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1파 이후 눌림 기법 적용하면 충분히 먹을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JNTC, 피롭틱스, AGP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다 반등하는 구간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섹터, 전선 sek터 다 강한데 새로운 섹터가 하나 나왔네요. 광고 섹터가 틱톡샵 이슈로 하나 나왔습니다. 이 시초가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는 구간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환율까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의 하락 가능성들은 저희가 그간 여러 차례 다뤄드렸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시장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는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광고 섹터가 또 나왔기 때문에요.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시황에서 새로운 섹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광고 섹터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알리, 테무, 쉰 이런 업체들도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틱톡 쪽에서도 커머스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앞으로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광고 섹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도 강조드렸지만 틱톡샵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쇼핑을 앞세운 틱톡샵이 한국을 상륙한다 이런 이슈가 있네요. 들어온 건 아니고요. 초읽기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세일즈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광고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만한 재료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틱톡샵이 판매자 수수료를 최대 4배까지 인상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을 나중에 어떻게 할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이거는 실적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기사가 나와서 어떻게 오르는지 그 메커니즘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플레이드입니다. 플레이드가 지금 17% 가까이 좀 오르고 있는데 분봉상으로 볼게요. 이 안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분봉 매매로 보겠습니다. 1파 이후에 눌렸다가 횡보 중이죠. 충분히 오후장에 테마가 없다는 가정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관심 종목을 편입시킨 다음에 추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돈이 몰릴 만한 구간이 전선 섹터랑 유리기판, 원자재, 구리, 또 뭐가 있을까요? 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장주만 다 편입하시면 됩니다. 대원전선, 그다음에 흥구석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JNTC 이런 종목들 한 종목만 편입시킨 다음에 오후장에 어느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를 보다가 다른 곳에 돈이 안 몰린다 싶으면 플레이디 5분봉 기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마 그때 가격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죠. 지금 오전장이고 오후장에 플레이디가 어느 가격대에 형성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예측한다면 아마 7,000원 부근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근에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7,600원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있었던 섹터이긴 합니다만 지금 유가라든지 전선, 전력설비, 유리기판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완전 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들에 비하면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시세 초입 부근에 들어간다면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플레이디는 장중에 내가 좀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단기 목표가 종가 매매로 들어가실 거면 8,500원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와이즈버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이즈버즈 이렇게 볼게요. 자, 보시면
앞에 이런 캔들이 나와 있죠. 이런 캔들이 네, 거래대금 실린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유성형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오면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 이때 시가를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시가가 2,335원인데 보시면 네,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재료가 약해서라기보다 똑같은 재료더라도 여기에 거래대금 실리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인데 세력들이 이때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없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즈 버즈는 아까 플레이디와 다르게 좀 다른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단기로 가셔야 됩니다. 단기로 가시려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지 마시고요. 종가 매매로 가시기 바랍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오후장 들어가서 뭐 1시간 만에 팔고 나오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잖아요. 물론 뭐 각자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봅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지금 장기 이평선 윗골이 달리고 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캔들로서 좀 몇 거래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동그라미 칠해놨죠. 장대 양봉 뚫어야 됩니다. 어디를? 장기 이평선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350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이 실릴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FSN도 좀 봐야죠. 새로운 테마니까 오늘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FSN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이고 단기 저점 찍고 올라오나 싶은 구간이었지만 장대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N은 그냥 관련주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안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략 제가 다시 한번 좀 세워드리자면 틱톡샵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광고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데 와이즈 버드는 일단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라는 말씀 드렸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종가 매매 다 되니까 투자자 성향에 맞는 매매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서 핫했던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섹터들의 열풍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섹터가 그런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또 스윙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유리기판 섹터 짚어볼 텐데요. 어제 하루 장중에 지수가 급락세를 좀 멈추면서 다시금 이제 핫했던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JNTC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HB 테크놀로지도 있고 피롭틱스도 있는데 사실 또 다 유리기판 테마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자면 반도체 이제 유리기판이다. 부품업계에서 이 유리기판을 선정하기 위해 막 각국에서 경쟁 중이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꿈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재료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피롭틱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러브콜을 좀 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 가공 기술이 자신이 있다. TSV 기술 말하는 거죠. 뚫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자신이 있다. 자사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피롭틱스도 좀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JNTC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장주입니다. JNT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사업을 진출하겠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관련주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JNTC입니다. 제가 JNTC 말씀드릴게요 이랬죠.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고점을 일단 돌파했죠. 전고점이 종가상으로 22,200원이었는데 22,200원을 돌파하면서 장중에 22,850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트레이더 관점에서 유의미한 차트가 되려고 한다면 장중에 돌파를 했는데 장대 양봉으로 유지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잖아요. 이 말인 즉슨 분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 찍고 누군가 고가권에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네, 확실히 보이시죠? 지금 고가권 누가 찍은 다음에 다 던졌다는 거예요. 누가 던졌을까요? 이거는 거래 대금을 봐야죠. 거래 대금 보면은 세력들이라고는 판단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물량을 한번 던졌는데 다시 메꿨다. 그리고 지금 판다? 이거는 세력들의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은 오늘 종가상으로 어떻게 캔들이 마감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오전 방송이기 때문에
종가에 어떻게 마감됐는지 제가 지금 당장 예측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패턴 전략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종가장으로 지금과 같은 캔들로 마감된다 하면 종가 매매 들어가지 마세요. 스윙 매매 들어가세요. 필옵틱스, HP 테크놀로지, Y스킴, 캠트로닉스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지만 일단은 JNTC 들어가셔야 되고 이 캔들이 나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19,000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9,000원 라인이 11선 라인이거든요. 19,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23,000원에서 24,000원 익절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캔들이 아니라 장대 양봉으로 다시 오후장에 말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음날 시가 매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두 가지 전략 세워드리고 마지막으로 HB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있는데 둘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HB 테크놀로지는 좀 빠지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추세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추세의 지지라인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세 초입 부근 가격적으로 보면은 3,0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신규 매수 검토하긴 그렇고요. 나중에 2,750원, 2,500원까지 눌릴 때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하실 거면은 단기 목표가는 그냥 5%에서 10% 짧게 잡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필옵틱스. 네. 필옵틱스도 한번 볼게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황 방송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파가 나오고 지금 눌린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담으면 짧게 5%에서 10%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4월 16일 기준으로 7% 가까이 나왔네요. 근데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단기 박스권 매매 기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이렇게 그려지고 지금 박스권 상단이죠. 상단이면은 이 부분, 이 제가 빗금 그어놓은 부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박스권의 지지라인이 25,000원 이하로 보입니다. 25,000원 이하의 주가가 떨어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박스권의 저항 라인인 28,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섹터가 다시금 핫해진 만큼 짝짓기 매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엮어주셨고요. 종가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급등락이 워낙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전선 섹터 짚어볼게요. 유리기판도 그렇고 전선 관련주들도 어쨌든 지금 당장에 오르는 건 AI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선 섹터도 좀 유리기판 같은 접근을 하면 괜찮을까요? 네, 전선 섹터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모멘텀부터 좀 잡아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을 수입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죠. 그러면은 공급적인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구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구리 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전선 관련주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원전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기법 적용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캔들이 이런 구간에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단타 매매 다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4월 16일 어제입니다. 팽이형 캔들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정영석 전문가가 고가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오면은 이 세력들이 이탈한 신호이고 그 이후에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잘 아실 건데 이 팽이형 캔들이 나와 버렸어요. 이 캔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제 답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을 좀 몇 거래 정도 더 봐야 된다. 만약에 지금 11선 부근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가 라인은 2,765원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장중에 나온다면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냥 이 고가권에서 돌파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세력들이 아직 물량이 덜 팔았다는 의미이고 적어도 전고점 라인인 3,120원은 한 번 더 뚫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가 라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765원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전략 하나 세워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가온전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리뷰해 드렸던 종목이죠. 수익이 불과 뭐 2, 3거래일 만에 빨리 나온 종목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자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팔지 못하고 절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혹은 전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37,700원 11선 부근입니다. 정확히 11선 말씀드리면 36,500원인데 이 36,500원 이탈할 때 전부 다 익절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방송을 뒤늦게 보시고 신규 매매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짝짓기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역시나 11선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11선이 36,5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셔가지고 단기 목표가 48,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섹터로 전선까지 짚어봤는데요. 팽이형 캔들과 유선형 캔들 같이 캔들을 분석하는 방법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영수 전문가님과 함께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공략주들도 방송 중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한 가지 종목씩만 저희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 S바이오메딕스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11시경에 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큰 상승세는 아니었는데 당일에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13% 상승이 나와서 좀 놀라운 마음도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었는지 한번 말해주시죠. 네, S바이오메딕스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 중에 늘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저는 단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종목 많습니다. YC캠도 그렇고 가온전선도 그렇고 빨리빨리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제가 매일 하고 있으니까 매일 오전에 꾸준히 봐주시면 빨리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다. 이거 강조 한번 해드리고요. S바이오메딕스는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바이오 관련된 이슈 있다,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 BNC랑 차트 형태가 비슷하다. 들어가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가지 전략 세워드렸는데 22,000원 이하에서 수익 관점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아니면 장중에 그대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장중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고가 기준으로 29%약 3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들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 추세선 하나 그어드리자면 가파릅니다.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게 단기 추세의 지지라인입니다. 단기 추세의 지지라인인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시고 4월 말까지 아마 35,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5,000원 최종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오늘의 공략주 시간을 통해서 당일에 바로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DIT라는 종목입니다. 모멘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실적도 좋고 테마도 좋은 종목인데 우선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하네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보통 일반론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 다 아실 거예요. 재료도 좋아야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료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장비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 이 장비가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SK하이닉스에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DIT가 오늘 많이 올랐다 좀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 보시면 상한가 갔다가 잠시 풀렸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이거는 내일 시가 매매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뭐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섹터에 돈이 어떻게 몰리고 있는지 좀 보자고요. 반도체 관련주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하루 정도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BSP, 가온칩스 뭐 제가 아는 종목들은 대부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빠지는 와중에 이 DIT라는 종목 혼자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반도체 섹터 아울러서 대장주라 볼만하고 내일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 매매 전략 간단하게 잡아드리자면 시가가 5% 이하로 들어갈 때 무조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10%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10% 이상일 때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7%, 8% 구간까지 눌릴 때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32,000원, 33,000원 사이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지만 내일부터 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 말씀해 주셨고요. 최대 실적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연내 전액 배분, 장비주 주목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에 약 9조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텔과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인데요. 이번 투자로 17,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4,500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디까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효과가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또 기업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이슈를 가져와 주시면서 좀 장비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좀 말씀해 주셨을까요? 1차적으로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 수직 계를 완성을 좀 해주려면은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주 주목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제 큰 회사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 TSMC 대만 위주의 어떤 공장에서 일본 쪽으로도 공장을 증설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좀 했죠.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효과가 상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텍사스 테일러시에 대규모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 주에 공장을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을 전문으로 생산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HBM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독보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또 공급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제조업 회귀 전략으로서 모든 방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몇 년 전부터는 석유에 대한 자급자족을 세일가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1위의 석유의 자급자족까지는 아니지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매장량 또는 추출량으로서 1위에 있던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어떤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비견돼서 현재 독보적인 어떤 흐름들을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어떤 부분들은 과연 그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되질 않는다 하고 하지만은 새로운 변수들이 좀 생겨났던 것이 로봇을 또 투입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격차를 좀 줄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현재 계속 공략이 좀 될 확률이 많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핵심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어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 투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더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가 주춤하는 것은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어떤 보복 전략, 비전투적인 방식, 경제적 방식의 제재를 가한다는 것 때문에 하락이 멈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주목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란은 이제 공격을 했다는 체면도 좀 챙겨주고 또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방어를 했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피해를 당하지 않는데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절충전 선에서 거의 이제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급락이 거의 멈춰지는 부분인데 저점에서 보면은 이 추세선 하단선에 정확하게 좀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주어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이 20일과 60일이 접어졌다가 수렴했다가 다시 한번 정멸이 되는데 이 과정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원달러 환율도 제가 어제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 맥스 1,400원 잘하면 오늘이 꼭지지 않겠냐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물론 아직은 이제 지켜봐야 되죠. 좀 여기 출렁출렁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출렁출렁하다가 현재 우하향 안정세를 볼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돼서 4월 한 중순 정도의 저점을 물론 4월 말까지는 행보 국면이 당분간은 전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수가 바닥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현재 선도적인 어떤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군들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 민감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쪽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지수 바닥권 부근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말씀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짚어봤고요. 저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FST 짚어볼 텐데 반도체 생산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월요일에 26%가량의 급등이 나온 이후로 이틀가량의 좀 쉬어감을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TSMC의 이 대만 지진 리스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FST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언급을 드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래서 또 이틀 연속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FST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UV 장비를 현재 EUV 장비에 대한 어떤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EUV라는 것은 이제 극자외선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극자외선을 통해서 초미세 회로를 그려낼 수 있는 장비인데 여기에 이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 다시 말해서 이 커버 이제 글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펠리클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부분이고요. 상용화 과정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어떤 포토 마스크를 이제 교체하는 자동 장비까지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대만에 대한 어떤 모멘텀 때문에 이제 올랐고 또 생각보다 피해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가적인 어떤 상승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EUV 장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용화 과정들이 좀 있고요. 또 중요성들이 전공정 장비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 후공정에 이제 치우쳤던 그런 부분이 전공정 쪽으로 좀 와닿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FST가 다시 한번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FST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랜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주고 이제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는 일회성 돌파가 아니라 이격을 보여주더라도 한 번 더 슈팅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한 이틀 정도가 행보하다가 슈팅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틀 정도 되죠. 보통 2단으로 올라가면은 이 기간 조정이 한 이틀 정도 더 길어지는 경우, 그 2배수 정도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한 2.5일이면은 이번에는 한 5일 정도 행보를 해주면은 더 갈 수가 있는데 고점 대비 지금 3일째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이제 반전이 되면은 이 종목군들이 이제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반전이 이제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가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는 이제 마이너스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지수 반전이 좀 이루어지면은 반도체 종목군 중에 또 순환매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FS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이후로 해서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쪽으로의 순환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눌린 만큼 눌린, 조정을 줄 만큼 준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 역시도 유의미한 것 같은데 파워로직스 두 번째로 알아볼 그 종목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초전도체가 한 번씩 이슈를 줄 때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바닥 끝난 걸까요? 예, 초전도체가 대장주 위주로만 또 시세가 났고요. 또 나머지 종목군들은 시세가 나다가 다시 온바닥까지 왔던 그런 부분인데 초전도체 어떤 테마적인 이슈하고 본업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초전도체가 다시 한번 좀 최근에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실체가 처음에는 현재 이 초전도 학회에서 이 LK99가 가짜라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가짜가 아니라 현재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다른 실체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뉴스는 반만 믿으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 반전했다. 실제 반전이 좀 일어났고요. 또 미완성된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기술 업그레이드한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현재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초전도체는 이 바이오의 임상처럼 장기적인 어떤 상용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대장주가 아닌 파워로직스는 부대장주인데 본업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2차 전지 배터리팩 BMS를 이제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에 이제 카메라 모듈하고 2차 전지 보호회로 쪽이죠. 조그만 배터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술을 축적을 해서 2차 전지 쪽으로 확대가 되고 해외 공장까지 이제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재료 때문에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오늘 초전도체주가 뜨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완벽하게 이제 쌍바닥이 뭐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온바닥까지 왔죠. 이 냉단지까지 왔고 또 조정이 거의 한 2달 연속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만큼 길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좀 나름대로는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22선이 재돌파되면은 중기 매수 신호인데 오늘 고점에서 약간 밀리고 거래량 때문에 좀 소강 상태지만 첫 번째 어떤 터닝 치고는 나름대로 이제 성공작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우리가 이제 오전장에 시그널이 나왔고 조정이 보였어도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또 추가적으로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원체 본업 가치가 2차 전지 쪽으로 부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당장에 봐도 좋을 그런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공략주 어떤 섹터에서 선별을 해주셨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섹터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자, 2차 전지 쪽에 네. 음극의 소재가 되는 이제 구리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또 구리 쪽으로 엮일 수가 있는데 구리박은 어떤 섹터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자, 2차 전지의 이제 구성품을 보면은 섹터별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화면상에 이제 보시면은 왼쪽이 양극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에다가 그 삼원계 소재, 리튬에다가 코발트, 니켈, 망간을 섞어서 코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음극 같은 경우는 구리박에다가 실제 흑연을 이제 코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알아볼 부분들은 바로 이제 구리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제가 얼마 전에는 전해까지도 했죠. 분리막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은 전체 어떤 구성 섹터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구리박의 모습은 원판의 모습은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마치 도배 종이처럼 굉장히 큰 아변기계 얇은 종이처럼 생겼죠. 그걸 부분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조각을 해서 흑연을 음극재 소재겠죠. 여기를 이제 코팅을 좀 하게 되죠. 마르고 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이걸 조각조각 내서 둘둘로 말든지 아니면은 겹치든지 스테이크 방식으로 겹치든지 이렇게 해서 원통형, 각형, 그다음에 파우치형 이런 소재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리박 제조 과정에서는 얇은 구리판을 더 얇게 만드는 아변 공정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두 번째 이제 그림이 좀 있던 도라무통이죠. 사투리인데 아무튼 드럼통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이제 전기불의 방식으로 해서 전해 공정을 통해서 얇은 코팅을 씌워서 마치 이제 종이를 만드는 과정처럼 이렇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좀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방식이죠. 아변 방식과 전해 방식 어떤 차이점을 비교 방식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장벽들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어떤 이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황을 보시면은 SK 현재 넥실리스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가 롯데에 인수돼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언제 롯데케미칼이 구리박에 진출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구리박 관련된 종목을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물론
구리박 관련된 종목은 전혀 움직임이 않고 원래 이제 구리를 생산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러시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이 있지만은 구리박 관련된 종목을 순수하게 하게 되면은 SKC,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이 있고 고려아연이나 YMT는 동박 관련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또 성장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한번 오늘 한번 현재 컨택을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차 전지 안에서도 구리박 관련된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뭐 SKC라든지 여러 대기업들도 보이고 생소한 기업들도 보이는데 오늘 공략해 볼 기업의 이름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어떤 이유에서 또 가져와 주셨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일진 머티리얼즈가 기술력이 앞서 보니까 M&A 대상이 돼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롯데그룹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본 투자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리박의 기술 부분들이 전지박에서 물론 이제 구리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사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기술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인데 이 업그레이드 기술을 완벽하게 수용을 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하이엔드 시장이죠. 양 시장 다 모두 다 현재 어떻게 보면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이엔드 시장의 어떤 공급 현재 트렌드를 보시면은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기술 고난도의 이제 동박 기술 부분들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생산 캐파 이 부분들이 있죠. 물론 한국은 물론 전기가 싼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유럽 공략하기 위해서 스페인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공장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 캐파를 보면은 점점점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또 다른 어떤 성장 동력은 차세대 이제 배터리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체 전원질뿐만 아니라 실리콘 복합 응급 활물질, 그다음에 LFP 양극 활물질 등 다양한 차세대 이제 배터리 소재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롯데가 2차 전지에 대한 수직 계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전액 부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음극재, 동박에 대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2차 전지 쪽에 기업으로 좀 변신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차트는 한 달 전에 급피치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두각을 나타냈다가 장이 안 좋아서 거의 한 3주 이상 원 가격까지 상승 가속을 했던 그 가격층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가 거의 한 바닥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이게 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약간 펀더멘탈의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린 거고요.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장기 침체 10만 원대에서 3만 원까지 거의 한 바닥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구리박의 약간 대장주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그룹에서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힘을 쓰고 있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업이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 전략도 바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만큼의 급락세는 안 나오고 있고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예, 점점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민감주인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낙폭 과대됐던 초전도체주 관련된 종목군들, 또 추가적으로 오늘 오르고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순환매 전략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된 순환매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광고와 유리 기판, 전선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반도체와 초전도체 섹터들 순환매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도 정현석 전문가님께서는 DIT를,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